현대 미포조선의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이에요. 어제 이제 그 10%대 강세가 연출이 됐고,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이제 갭상승 이후에 살짝 눌렸다가 고점 넘겨주고 쭉 뻗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52주 고가까지 이제 가려면은 오늘의 그 주봉상의 60mA를 좀 넘어줘야 되는 그런 흐름이 되는데, 주봉상의 거래대금은 5월, 6월에 형성됐던 그 거래대금 수준으로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이제 조선주들도 아마 대부분 다 강세를 띠는 흐름인 것 같은데요. 순환성의 흐름이라고 일단은 보셔야 되는 게 맞죠. 바닥에서부터 바닥 종목이 뭐가 있을까? 시장은 좋은데 어떤 종목이 바닥에서 벗어날까? 뭐 그런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예, 결론적으로는 애매모호한 기준이긴 합니다만 오늘 그 고점 있죠. 36,300원 5%란 말이에요. 그 36,300원을 넘기는 흐름에서 거래가 실리겠죠. 넘겨주면. 그리고 넘겨줘서 쭉 뻗어 올라가야죠. 넘겨주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넘겨줘서 쭉 뻗어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넘겨져서 이제 쭉 뻗어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주게 된다면 거래량이 수반되고 거래대금도 수반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럼 앞전에 의미 있는 그 지지라인, 그러니까 35,500원 뭐 기준 잡고 34,600원 기준 잡으면 4,000원 등락 범위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뭐 38,500원 혹은 명목 가격 4만 원의 기준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열어놓고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전 고점이 뚫려야만 거래량, 거래대금이 실리고요. 전거래일 대비 한 80%는 실려줘야 된다 그랬죠. 그죠? 거래대금 기준에서는 뭐 어제 형성돼 있는 그 거래대금 수준 정도 나와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눌려졌을 때 중간 뭐 눌리면 들어간다, 3분의 1 눌리면 들어간다, 그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들어 올리는 모습을 확인해야 된다. 추가적으로. 만약에 어제 들여다보고 있었다면은, 그죠? 어제 만약에 들여다보고, 아, 거래대금 수반되네? 조선주 쪽 움직이네? 미포조선도 움직이네? 그렇게 됐다면은, 뭐, 사실상, 부담이 없지만, 오늘은 이제 추가적인 범위의 흐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제만큼의 흐름을 놓고 봐야 되는데, 어제만큼의 변동성이 나오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6월 달에 조선주도 들어갔었고, 뭐, 대우조선해양도 들어갔었고, 거래대금 기준 놓고 봤었고, 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의 범위에서 들어간다면 주력은 아니고 스윙으로 들어가기에도 어제 이제 10%대 이상의 흐름이 나와서 오늘 추가적으로는 그 정도 이상의 거래대금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다소 제한적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렇다면은 단기 변동성 매매 기준이잖아요. 그죠? 아니면 스윙도 여기서 한 템포 쉬어갔다가 다음 주에 거래대금이 이번 주 거래대금을 넘기느냐, 그 기준 놓고 봐야죠. 일봉으로도 오늘은 그러면 잠깐 뭐 하나솔루션처럼 쉬어가더라도 또 HMM처럼 쉬어가더라도 거래대금이 실려줄 것이냐, 그렇게 이제 단계별로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 VIP 회원님들 또 이 녹화 방송은 저쪽 그 우리 문자반에도 올려드리긴 할 텐데, 문자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향의 분들이, 문자반이 지금 뭐 100명이 넘다 보니까 많은 성향의 분들이 계시는데, 종목 안 줘요? 이거 사요? 말아요? 아 근데 내 돈이면 막 하고 싶다니까? 내 돈이면 그냥 게임하듯이 나도 막 지금 매매하고 싶어요. 손이 간질간질해. 근데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있잖아요. 그럼 아무거나 막 지금 치대고 들어갈 수는 없단 말이죠. 그죠? 다 사고 싶지. 이렇게 보다 보면 뭐 제일약품도 상한가 갈 것 같고, 근데 상한가 갈지 꼬리 달지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네? 알 수가 없잖아.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기준에서 뭐 현대글로비스 우리가 전략 기준 잡아서 들여다보고 편입 기준 설정했지만 순간적으로 강세를 떼서 쭉 올라갔다가 그 범위에서 우리 차익 실현 못 하잖아요. 차익 실현 못하는 범위에서 그럼 나와봐야 어차피 지고 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이쪽 현대글로비스는 어제의 흐름에 4%대 흐름, 오늘의 흐름에서 아까 들어갈 때가 이제 4% 5% 정도의 수준. 그렇다면은 어제를 넘어서는 거래대금, 또 앞전에 70만 주, 60만 주, 70만 주 수준의 거래량,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고점을 넘기는 흐름, 또 20만 원 돌파의 흐름이 나오면 거래량, 거래대금이 다시 실리죠. 그렇게 되면은 이쪽은 이제 스윙이나 이런 쪽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현대 미포조선이 뭐 HMM처럼 어제 탄력을 너무 세게 받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양봉으로 잘 주고 있지만 고점을 넘기면 추가 거래대금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추세 강화를 한 단계 더 볼 수 있다는 거죠. 차익 실현할 수 있을 만큼.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들어가서 조금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니 만에 하나 들어간다면 눌릴 때 들어가기보다는 고점을 넘길 때 따라붙는 전략이 오히려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범위에서 고점을 넘겼을 때의 주봉상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39,000원 정도가 되는데 명목 가격 4만 원까지 열어놓을 수 있다. 그래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일봉 또 주봉 일봉이 되겠네요. 일봉의 기준에 목표 주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뭐 명목 가격까지 4만 원으로 열어놓고 들여다볼 수는 있겠습니다. 4만 원까지 올라가겠느냐? 그건 몰라요. 이 고점을 넘겨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 한 점진적으로 올라간다. 그거는 점진적으로 고점을 넘긴다. 그거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계속 강세를 떼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한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기다리는 게 버겁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다리지 않고 시세가 바로바로 나와줄 수 있겠느냐 했을 때 한진칼도 대한항공하고 뭐 한진칼 특히 뭐 우리는 한진칼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시세가 쭉쭉쭉 나오려면은 점진적으로 올라가 주는 건 좋은데 점진적인 거래량 OMA 20MA 터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OMA 20MA 거래량은 터져 있는데 내일 당장 그 거래량이 유지가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어찌됐건 한진칼도 뭐 시가총액 5조짜리고 대형주란 말이죠. 그럼 맨날 말씀드린 것처럼 OMA 20MA 거래량 수반되고 양봉이 나올 때 들어갈 수 있다. 실패돼도. 무슨 얘기냐면 거래대금이 1,000억이 안 돼도 대형주의 기준에서는 저렇게 평균 거래량 넘기고 거래대금 넘기고 움직이면 그나마 그 기준에서 추세 매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비중을 원래 갖고 있고 신규 매매 사인을 드리기에는 환급성이 다소 떨어지고, 예? 그잖아요. 대형주고 뭐 거래량 일부 실려 있다 할지라도 우리 기준에서 환급성은 다소 떨어지고 또 우리가 막 공격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물량 가지고 그날의 종가는 우리가 들어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심사숙고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어찌됐건 이런 맥락에서 들여다본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질 때 그때 현대글로비스도 좀 늦었다 싶더라도 더 높은 가격이라 할지라도 거래량 터졌을 때 거래대금이. 그러니까 오늘 어제 들여다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기준에서 갭상승에 18만 6천 원에서 위로 움직여? 이거 시간별로 계산해보니까 거래량 실려있어? 9시 5분인데? 9시 10분인데? 그죠? 9시 10분에 거래량이 만약에 수반돼 있었다면은 60만 주, 70만 주 대비해서 이 앞전에 60만 주 잡아드렸으니까 주가가 더 올라왔으니까 60만 주만 잡혀도 되겠죠. 그럼 9시 10분까지 6만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9시 10분까지 어떻게 돼요? 2만 9천 3만 주에 4만 3천 주. 뭐 그 정도 되네요. 그죠? 돌려질 때 거래가 다시 또 실렸고. 그러면 18만 7천 원, 18만 8천 원, 19만 원 정도에 거래가 실렸다. 라고 이제 움직임을 따라 붙을 수 있죠. 실패가 되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변동이 나오는 기준. 그걸 놓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단기 그 변동성의 기준을 들여다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현대미포조선 말씀드리면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 뭐 감으로만 움직인다면 어떻게 들여다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오늘 들어가서 그러니까 결론은 오늘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수익 내고 빠져나올 수 있느냐, 그걸 기준을 잡는 거죠. 그랬을 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차피 고점을 넘겨야 돼. 그러면 들어가서 고점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내일 갖고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 일은 나도 몰라. 저 상태에서 뭐 석별형이 뜰지 그잖아요. 저거를 펀더멘탈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뭐 IT에 대한 자신감에 표현할 때는 삼성전자가 실적이 어떻고요, 수급이 어떻고요, 외국인 누적 수급이 어떻고요, 이렇게 해서 자신감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쪽은 미포조선은 이제 뉴스 보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자산 가치는 있다 할지라도 PER 부분이 버겁죠. 그리고 지금 뭐 물동량이 증가해서 해운 선사들의 흐름은 연출이 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쪽에 물동량 증가 부분에 신규 선박을 만들 일은 없고 현대미포조선도 중형 액화 석유 운반선인가요? 그렇게 해서 그쪽에 이제 뭐 강자다 할지라도 도크가 2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 범위를 뭐 펀드메탈로 연결해서 들여다보는 거는 무리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닥 가격 반발력의 기준에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추세 범위의 기준인데 고점을 넘기는 흐름 36,300원을 넘기는 흐름에서 분봉의 거래량이 실리는 게 확인되며 뭐 그때 그러면 그 기준에서 그 전략 기준 잡아서 대처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 관망 기준 플러스 앞전 고점 돌파 흐름을 놓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전체 종목군들도 그런 맥락 좀 들여다보시면 돼요. 조금 전에도 이제 우리 그 저쪽 방에서 하나솔루션 가입하자마자 편입했는데 쭉 미끄러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53,000원에 MSI 문자 나가서 1,300원이면은 작지는 않죠. 뭐 2%대 하락이니까. 근데 주가의 변동성이 24%까지 나오는 종목을 편입해서 2% 눌림목 나왔다고 해서 뭐 어떤 추가적인 비중을 확보한다거나 그건 좀 무리수가 있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5%를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변동성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5% 위든 아래든 내 평균 단가 대비 5%가 형성이 되면 그 부분의 차익 실현 내지는 손절을 기준 잡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하나솔루션은 편입 기준을 확대해서 들어간다. 분할 매수의 기준을 잡는다 했기 때문에 그 등락 범위에서 추가 편입입니다. 대처 방안은